목포시와 계약을 맺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업체가 내야 할 보험료도 떠밀고 인건비도 부풀려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장성 백양사와 광양 섬진강, 한평천지와 보성 녹차 휴게소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등 3만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전달됩니다. 순천만 갯벌을 포함한 4곳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가장 적은 면적에 비해 물새 서식 종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만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 접해보셨을 겁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순천과 보성의 갯벌을 묶어서 한 곳, 또 고창, 서천, 신안 지역까지 함께 국제 인증을 받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순천만 갯벌은 가장 적은 면적에 비해 물새 서식 종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심 속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비결,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빛 갈대가 무성하게 우거진 이곳.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순천만 갯벌입니다. 2천여 제곱킬로미터 면적 모두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순천 도심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갯벌이 생태 보전성을 높이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들도 가장 놀라워하는 지점입니다. 와보니까 되게 넓어서 더 놀랐고, 저는 되게 습지가 그냥 다 습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를 탈 수 있는 바다가 있어서 더 놀랐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이 가장 많은 습지로 인정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새 9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200개 습지 가운데 멸종위기종 물새가 가장 많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갯벌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순천만 습지의 자연 보전 정도가 매우 우수함을 알리는 척도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잇는 관광 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타겟 관광을 실현해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생물 서식지를 잘 보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좋게 돈 쓰고 가는 것보다 정말 퀄리티 있고 소수의 사람이 와서 정말 충분히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유상 관광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개발과 보전, 두 갈림길에서 끝끝내 보전을 택해온 순천시. 덴마크와 호주, 홍콩에 이어 갯벌을 주제로 한 자연유산 관광 사업에 돌입하면서 국제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목포시와 계약을 맺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환경미화원들은 업체가 내야 할 보험료를 자신들에게 떠밀고 또 인건비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부풀려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원25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탁업체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며 급여 명세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증거로 들고 나온 겁니다. 업체가 직원들에게 발급한 급여 명세표를 보면 지난 2019년 10월에 김모 씨에게 적용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29,910원, 근로복지공단 부과 내역에 찍힌 실제 납부액보다 7,120원이 더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가 내야 할 고안 직능보험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업주가 내야 할 보험료를 자신들에게 떠밀었다는 입장.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직원 12명의 임금을 조금씩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실제로 받은 인건비보다 부풀려 임금 대장이 기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임금 상습 횡령, 목포시의 거짓 임금 대장 신고, 국세청에 실제 지급 임금보다 많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업체 측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위탁 계약의 경우 인건비 총액을 계약 기간만큼 매달 나눠서 받기 때문에 임금 대장 기록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용역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제로 투입된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는 반납하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보험료 역시도 고용보험료는 목포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공제한 사실이 없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노무비가 얼마나 먹고 얼마 잔고가 있는지 통장 잔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시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노무비 통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돈을 빼먹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아예. 목포시는 8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반납한 인건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료가 장부와 다르게 작성됐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 용역업체의 실태를 점검하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의 2488번부터 2503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5명, 여수 4명, 장흥 3명, 장성 2명, 해남과 담양이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전남 지역의 기존 확진자 관련 7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명, 광주 확진자 관련 1명, 전북 확진자 관련 1명, 서울 서초구 확진자 관련 1명과 경기도 파주시 확진자 관련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정 기준 여수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40대 회사원 2명과 50대 주부를 포함해 서울 지역 거주자인 20대 대학생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된 여수의 488번 확진자는 서울 거주자로 여수 지역을 관광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 490번과 491번 확진자는 현재 기침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장소는 고속도로 하행선 중 장선 백양사와 광양 섬진강, 한평천지와 보성 녹차 휴게소입니다. 검사소마다 10여 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상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소 이용객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말까지 휴게소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영암군이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36곳과 유흥시설 4곳 등 40곳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이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1차 경고 조치됐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암군은 외국인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 미등록 외국인의 검사 기피 등으로 인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급 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전남교육청이 2학기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 정미라 과장 전화 연결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 과장 정미라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교육청이 올 하반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취약계층 학생들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방역물품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작년에도 지원했었고 올해도 2학기 전면 등교에 맞춰 다가오는 9월에 약 3만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본 지원 대상 학생은 기초생활수급, 법정 한부모, 법정 처상이,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약 3만여 명이 해당되며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1인당 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꾸러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물품은 매일 써야 하는 마스크, 살균 티슈, 손소독제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됩니다. 예, 끝으로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근본 방역물품 지원 외에도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노트북을 추가적으로 700대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토 공휴일 중식비 단가도 1,000원을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교육적 성장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 정미라 과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원포인트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회 추가 병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제2회 추가 예산안은 1조 1,800여억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산사태 복구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319억 원이며 6월 말 기준 광양시 인구의 85%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원은 전라남도가 추경에 편성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이며 총 예산은 67억 원입니다. 대상은 법인 택시 2,763명과 전세버스 1,804명, 고속버스 800명, 시외버스 677명, 농어촌버스 2,364명 등 운수종사자 8,400여 명인데요. 이 재난지원금은 추석 명절 전까지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1인당 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산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영암소방서는 26일 낮 4시 반쯤 무안 일로읍에 위치한 영산강 배수통문 일대에서 시신이 하천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30년 전에 실종됐던 40대 여성 A씨가 고흥경찰의 유전자 분석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게 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4월 A씨의 친오빠가 DNA 유전자 대조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방송을 보고 경찰서 여성 청소년기를 찾아왔으며 4개월 만에 동생 A씨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친모의 DNA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보했는데 앞서 DNA 유전자 채취 대상자로 분류돼 유전자 자료가 등록돼 있던 A씨의 DNA와 99.99%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1988년 충남의 한 도시에서 집을 나간 뒤 미아로 발견돼 보육시설과 요양원에서 지내왔고 최근 A씨가 치료 중인 병원으로 가족이 방문해 3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7분쯤 완도군 노화읍의 한 양식장에서 태국 국적의 35살 A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